네. 구매했는데 아쉽네요. 있으신 분 있으신데. 그러면은요, 저희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친구 선물 주시면 돼요. 아유, 아쉬울 일 아니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네. 좀 요즘에 이제 꽃 관심 있어서 뭐 플로리스트 준비하는 분도 워낙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네. 식물 관심 갖고 네. 이렇게 뭔가 접근법을 식물 디자인적인 접근법을 좀 일단 쌓아두고 계시면 저는 굉장히 되게 네. 이 책 사용법 아까 얘기해 주신다고 네네네.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플로리스트 하는 친구들도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제가 그 책 구매했는데 저희 플로리스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는 사전에 플로리스트 할 때 하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 말고 자생지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꽃을 절화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절화된 상태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사갖고 오기 때문에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되게 많대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쓰던 그런 식물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를 알면서 쓰면 너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잠깐 좀 사용 설명서 해드리면 너무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식물 디자인에 대한 가치인데요. 그 중에 이 책은 여기 자그만하게 써 있는데 초본 식물 편이라고 써 있어요. 제목에. 그러네요. 이게 왜 초본 식물 편이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가 식물을 크게는 두 개를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데 하나 목본 식물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초본 식물이라고 해요. 초본 식물은 줄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일종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본 식물은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지칭하는 애들이에요. 목대가 딱딱하게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대가 딱딱하게 있다는 거는 초본보다는 키가 클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나무, 대추나무, 소나무, 뭐 느티나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목본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누드베키아, 코스모스, 튤립 뭐 이런 종류들은 초본인 거예요. 그래서 초본과 목본을 좀 구별하시는 이거부터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편은 뭐냐면 초본 식물 화단인 거예요. 풀들로 여러 개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거라면 그래서 목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본은 제가 여력이 되면 한 번 더 나무를 좀 고르는 방법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10번째 해야 책 돼. 내시고 그 여기다가 초본편을 썼다는 건 나는 목본편 언젠가 쓸 언젠가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젠가 하고 말 거야. 야, 근데 지금 방금 김미영 네. 님께서 정원 초보자라서 식물 어. 디자인이 저에게 필요할지 고민했었는데 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아, 그럼요. 맞아요. 이게 초보용이에요. 진짜 글쎄 제가 아까 그 저기 책 구입 이미 하셨는데 여기서 구입하면 사인본 받는데 아쉽네요. 아니요. 주변에 저기 꽃 관심 있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네. 이 꽃을 소개를 해드리면 요즘에 약간 좀 뭐랄까 오래 집중하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힘들어요. 저도 이거는요 힘들어요. 그냥 한 장 한 장에 다 꽃 속에 되게 뭐랄까 그냥 읽다가 스탑하고 딴 일하고 또 읽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뭔가 이거는 한 번에 쭉 이어봐야 되라는 부담도 이어보는 없이, 책은 아니에요. 없이 그렇게 써져 있어서 그리고 이 그림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거든요. 그죠. 그림은 언제부터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림은 사실 근데 이게 이제 그 겸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제가 식물 그림 그리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독학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라 그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미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파인아트 쪽에서 그리시는 식물 그림 그쪽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는 식물 공부를 위한 캐리캐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캐리캐처. 왜냐하면 저는 식물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 식물은 어떤 특징이 있지를 재빠르게 캡처해서 그 특징을 살려서 그린 그림이어서 그런 특징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딱 결정적인 맞아요. 그거 포인트. 그 포인트가 딱 보이게끔 그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린 거라서
예술적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세밀화처럼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 그린 그림도 아니어서 정말 식물 공부용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뭐 음. 이래저래 음.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그 가든 디자인 공부 계속 하고 계신 네. 우현숙님, 그다음에 장나나님, 네. 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너무 창이 조그매라서 맞아, 안 보여. 안 보여. 둘 다 이게 나이가 이제 글씨가 잘 보일 나이가 아니어가지고 좀 약간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위에 있대요. 위에 우리가 다 생략했대요. 위에 다 생략했군요. 네. 못 본 편 기대하신대요. 진짜? 어떻게 해? 얘기해버렸어. 또 나 못 본. 그러니까 이게 목본에 대해서 왜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 편집자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나무는 다 빠진 거죠? 그러길래 어떻게 알았어? 나무를 내가 뺐어. 그랬더니 그럼 그것도 써주시는 거죠? 저희 계약해요? 이러시는 거야. 진짜? 출판사 편집자가. 야, 그러니까 저는 우현숙님, 저는 가든 디자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보자들을 위한 발견도 좋지만 5년 전에 기획하셨던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 단계에서 식물에 대한 특징과 조합하는 요령과 이런 것들을 다 익히고 나면 이제는 전체 아까 말했던 가든 디자인이었죠. 가든 디자인의 하나의 축으로서 식물 디자인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목본이 포함되는 거예요. 목본이 포함돼서 큰 나무 밑에 이런 식으로 연출하고 관목을 중간에 둘러야 되고 레이어 층을 또 다시 만들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 공부를 사실은 가든 디자인 공부를 제가 조금 너무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에 또 막 특화돼 있는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좀 모자라서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이 공부가 워낙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저는 한 8년 공부하고 돌아와서도 지금 10년째 일하는데도 진짜 어렵다 그 생각을 매일 하기는 해요. 그래도 조금씩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그렇기는 하는데 어떤 건 어려운데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좋아요.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인 게 그쵸. 너무 빤히 알아버려도 금방 맞아. 뭐 여기까지인가? 이러면서 그냥 또 포기할 수 있고 어려운데 흥미롭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알아가야 할 게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 계속 남아있지. 그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에 뭐 초보분도 계시고 가든 디자인 공부도 계속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식물 디자인 편이니까요. 이 식물 디자인을 할 때 이것만은 좀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식물 하나하나만을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난 이 식물 좋아라고 해서 그 식물 하나만 보시지 말고요. 그 식물과 옆에 어떤 식물을 같이 이웃해 줄 것인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화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희 여자분들은 옷 입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옷을 예를 들면 웃도리를 이 색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색과 어울리는 하의가 와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안 맞아. 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내가 오늘의 컨셉은 나는 이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대로 예를 들면 컨트리 스타일이면 컨트리 스타일 아니면 세련된 스타일이면 세련된 스타일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조화를 보고 식물을 선택해 달라.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난 예쁘고 근데 모아놨는데 왠지 이상해. 뭐지? 그치.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조화로울 수 맞아요. 있는 그게 이제 식물 디자인할 때 이것만은 잊지 말라 잊지 해서 말아야 이경환 돼요. 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음. 처음 제일 중요하게 이 음.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좀 식물 디자인을 할 때요 일단 그래도 좀 활용이 용이하거나 좀 이렇게 초보자들이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식물? 그런 좀 쉬운 식물들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초본 식물 화단에 4번 정도의 새로운 식물을 투입한다라는 마음으로 화단을 관리해요. 그러면 초봄에 올라올 수 있는 식물 리스트 몇 개, 그리고 예를 들면 초여름, 늦봄, 요때 식물 리스트 한 5개. 이 주력 식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절별로. 지금 이 철에는 사실 저 뒤편에 혹시 보이세요? 어제 제가 시장 장 봐갖고 온 거예요. 네네네. 저거를 지금 심으려고 제가 장을 봐갖고 왔단 세상에.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나의 주력 식물 리스트 최소한 5종 이상을 갖고 있으면 그걸 그 같은 화단에다 계속 넣어주고 빼고 넣어주고 빼면서 화단의 사계절 변화가 계속 찾아오게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봄에 지금 봄이라고 해서 봄에 심으시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꽃이 봄에 핀다는 거지 심는 거는 3개월 전에 심으셔야 되잖아요. 저희 패션쇼라고 제가 가끔씩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봄 컬렉션을 봄에 하는 게 아니고 가을에 하듯이 가을에 컬렉션을 봄에 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3개월 앞서서. 3개월 앞서서. 그래서 봄에 튤립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튤립 컬렉션도 저희가 지금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색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점점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네네. 볼게요. 네. 이게 지금 그 한스킴님이 음. 계절별로 식물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가을에 어울릴 만한 꽃 추천 부탁드려요. 메밀이나 민드라미는 어떨까요? 여긴 제주 애월이에요. 제주 네. 애월이래요. 좀 너무 좋아요. 네. 맨드라미도 너무 좋고 그리고 메밀 너무 좋아요. 근데 메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개가 흩뿌리듯이 피어나는 식물이에요. 안개꽃하고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반해서 지금 맨드라미 같은 경우는 되게 볼드한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일단은 화살촉처럼 생긴 애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꼬불꼬불한 맨드라미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 2개는 굉장히 확연하게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쓰셔야 될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걔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일 거예요. 그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개와 같은 그런 질감으로 더 붙일 것이냐.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흔히 마펜초나 버베나라고 저희는 공식 이름은 버베나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펜초라고 부르고 있던데요. 버베나 보나리안시스랑 예를 들면 메밀을 같이 붙였다 이러면 질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잔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근데 맨드라미라면 약간 파인한 텍스처에 굵은 게 들어간다는 건 명심하시고 그 효과를 노린다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아니라면은 좀 조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화로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아니면은 좀 나는 그렇게 쓰는 게 좋아.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그 식물도 저는 해주시면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저 여기 뒤편에 한 번만 봐주시면 요 뒤편에 제가 어제 지금 구입한 건데요. 예를 들면 썬빔이라고 하는 여기예요. 여기. 이거 또 떨어뜨릴라. 마이크. 아니 안 가져오셔도 돼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지 않나? 여기 있죠. 이게 썬빔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요 뒤에 가오라라고 하는 그 식물이에요. 예뻐요. 보세요. 썬빔. 그리고 이게 가오라인데 제가 이거 색상을 가오라. 이게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흰색에다가 여기에 진한 자주가 되는 애를 근데 잎을 한번 보세요. 2개가 비슷하죠. 저는 비슷한 애를 섞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요거는 저희가 질감이 굵다라고 표현하는 애예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로 멈출 거냐 아니면 이렇게 넣어서 조금 더 조화롭게 보이게 할 거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재밌다. 그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넣을 때 많아요. 이렇게만 둬도 이쁘기는 하는데 왠지 같은 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단조롭게 조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두드러지면 이것 때문에 이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괜찮은가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딱히 추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추천이라 그러면 그런 느낌을 좀 보셔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디서 구매를 하시냐고 저는 그러시네요. 양재동 꽃시장이나 허닌릉, 서울까지 가야 돼요. 서울까지 가야 돼서 허닌릉 화훼단지나 양재동의 꽃시장이나 과천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는 과천 가는데 과천은 사실 도매만 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시면 물건을 잘 안 팔아요. 네, 그래서 양재동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임영란님께서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식물 키우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 워킹맘들은 베란다 문 자주 열어주고 자고 할 수도 없고, 관엽식물과 어울리는 초본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엽은 보통 겨울이 되면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네. 베란다에서도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관엽은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베란다에서는 웬만하게 바깥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이 웬만하게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 정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갖고 들어오시고, 관엽이나 혹은 실내 식물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모든 식물들은 집 안에서 키우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 일시적으로 한여름에만 잠시 바깥 베란다나 바깥에 빼주셨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서, 저는 주로 관엽식물들 저희 집에서도 키우거든요. 그거는 보통 언제 내놓냐면 6월 달에 내놓았다가 지금 철에 들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에 우리 장난화님께서 정원에 혼합식재 할 때 잘 못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 알고 있지만 잘 죽어요. 잘 죽어요. 혼합식재 할 때 모두 잘 자라는 식재법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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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물마다 왜냐하면 특징이 너무 다른 애를 섞었단 말이죠. 그래서 없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죽는 애가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저희가 꽃병에다 절하로 꽂았을 때도 어떤 식물은 물속에서 장시간 버텨주는데 어떤 식물은 빠르게 지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은 애를 빼내는 게 방법이에요. 죽은 애를 빼내고 빼낸 자리에다가 다시 새로운 식물을 심어주시면 그 화분이 계속 지속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물을 다 똑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한 종을 키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식물 관리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 일시적인 게 사실 한 달에서 3달만 지속성을 가져도 저는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어넣어 놓고 일찍 죽는 애는 빼내주시고 새로운 애를 또 투입해 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지속 가능한 정원 디자인을 위해 염두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이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개인 주택 같은 관리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가 죄송해요. 여기 화분에다가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이실까? 이렇게 혼합식재한 거예요. 이렇게 혼합식재해서 지금 이 화분이거든요. 심지어 여기 구멍 아직 제가 내주지도 않았어요. 구멍 뚫어야 되는데 구멍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재해서 이렇게 키우셔도 되는데 이렇게 혼합식재하고 나면 예를 들면 요거가 미니 정원이 되는 거죠. 난 지금 정원 같아요. 화단이 너무 커요. 탐나요. 그죠? 네. 너무 화단이 크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화분 하나에도 사실은 정원 연출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고 이 중에서 저는 이거가 전부 다 단연이 되는 애고 내년에도 올라올 수 있는 애여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약한 애가 있을 거예요. 약한 애가 먼저 가면 빼내고 다시 심으면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또 이렇게 폐화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계식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폐화분? 네. 저는 사계식물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는 식물도 없고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하이라이트가 되는 식물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화분별로 봄용 식물, 여름용 식물, 가을용 식물 이렇게 따로 구성을 좀 따로 하셔가지고
봄 동안에 피었던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동안에 여름용 식물이 또 꽃을 피워서 더 이쁘게 보이고, 요거는 딱 가을용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는요. 아직 꽃도 안 폈어요. 실은 이게 구절초고요. 네. 얘가 아스타란 말이죠. 근데 아스타도 이 구절초도 이거는 스쿨형이에요. 전부 다 꽃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며칠 더 있어야 이 꽃봉오리는 보이죠. 봉오리는 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며칠 더 있어야 하이라이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가을용 미니 화단.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거가 은수. 너무 예뻐. 그죠? 너무 얘가 부드러워요. 포인트가 돼가지고. 네, 색감. 포근해요. 그리고 저 식물 이거 추천 계속 얘기하는데 은숙 매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은숙이 월동도 되는 데다가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질감이고, 그리고 초록인데 그냥 초록이 아니죠. 이 안에 은색과 청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단조로운 초록에 하이라이트를 줘서 꽃보다도 훨씬 더 어떨 때는 더 강한 효과를 주는 너무 그런 예뻐요. 지금 화면에도 예쁘지만 실제로 네. 봤을 때 이 감촉도 맞아요. 너무 은숙이에요. 완전 반하겠어요. 네네. 근데 영국에 계실 때 이 꽃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으셨나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막 이거 다 가져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에 요즘에 근데 약간 코로나 덕분에 정원 문화가 조금 확산이 되면서 이제 식물을 공급하시려고 하는 판매자들이 눈을 좀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씨앗을 구입을 가져와서. 한다거나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아직도 많기는 해요. 영국에서 본 식물들 중에 정말 탐나는 식물들 아직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아쉽지 않을 정도로는 들어와 있다. 그리고 뒷마당 작은 정원인데 씨앗을 심어도 괜찮을까요? 꽃알못인데 키울 수 네. 있을까요? 씨앗부터 하시면, 근데 씨앗부터 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씨앗 중에 그 이지 된다라고 돼 있는 그 씨앗을, 그러니까 쉽게 개화가 되는, 거기 영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씨앗에는 잘 안 써져 있는데 그 이지 플란트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식물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개화가 굉장히 잘 되는 식물들이 있고, 어떤 식물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면 하기 쉽지 않은 식물들이 많아서 실패하시는 요인은 딱 하나예요. 이게 개화 자체가 어려운 애를, 발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애를 고르시면 당연히 저도 실패하죠. 저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발화가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을 선택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발화율을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 오는 씨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지, 미디움, 그다음에 매우 디피컷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그래서 매우 디피컷. 베리 디피컷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찾아갖고 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되게 주관적인 질문이죠. 뭐 절대 정답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오경아 저자님이 생각했을 때 아니 식물이 그렇게 좋더라. 있어요. 뭐 그런 게 뭘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적 정서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화려한 겹꽃보다는 조금 꽃송이는 좀 작더라도 미니멀하게 이쁜 애들을 좀 선호하는데, 저는 특히 라벤더 종류의 꽃 색감 되게 좋아하고요. 라벤더가 예를 들면 라벤더가 약간 이런 강아지 풀처럼 피는 꽃에 전형적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꽃보다도 잎의 색상을 더 많이 선호해요. 어떤 색이? 저는 이런 색깔 잎이 이런 색깔 갖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이거 머리 묶는 방울인데요. 이게 더울 때 이렇게 머리 묶고 정원일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저 맞아요. 은숙 같은 이런 색깔. 그러니까 잎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거의 백발백중 곤란해요. 이거 달라고. 은빛 살짝 도는. 네, 은빛 살짝 도는 거 좋아하고, 저 바깥에 제가 하나 돼 있는데 자색도 좋아해요. 자색으로 진한 보입니다. 잎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 꽃의 색감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꽃은 개화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피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잎의 색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잎의 색감과 잎의 형태, 모양 이런 거. 그렇군요. 자, 거의 자, 이제 저희 뭐 마무리해야 이제 되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음. 진짜 음. 아까 이제 제주 애월에서 여쭤보셨던 분도 저희 카페에 진짜? 한번 슬로보트 홍보해드려요. 슬로보트 좋다. 뒷마당 한번 우리 갔었던 데요. 저희 갔었어요. 가가지고 나 커피도 마시고 왔는데. 그럼 다음에 또 한번 오셔서 너무 집이 멋있었어. 뒷마당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좋아요. 라고 하시네요. 네네네. 참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오손도손 이야기 나눠보는 북토크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경아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일단 저는 먼 길까지 와주신 우리 김경란 아나운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사실 속초 놀러 오는 곳이기는 해도 제가 부탁드려서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쁘지? 늙어야 되는데? 나만 늙은 것 같은 기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닌데 신부님이랑 같이 계셔서 그런지 똑같아요. 그냥 모든 게. 저희 되게 오래됐잖아요. 되게 오래됐지. 되게 오래됐는데 10년도 넘었으니까. 그럼 그때가 약간 원숙하신 편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걸로? 훈훈한 마무리.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사실은 홍보하려고 마련한 자리라기보다는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강의 받으러 오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거든요. 멤버십도 그렇고. 그런데 좀 이런 기회로라도 독자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좀 소통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출판사에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책을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원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거기에 제가 이제 도움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제 우리 오경아 저자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정원이, 작은 화분 하나가 좀 더 이렇게 좀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그런 정원과 화분과 이렇게 삶을 좀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게 되고요. 저도 약간 식물 저승사자과라.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식물은 저도 죽여요. 저도 저만큼 많이 죽인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식물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죽으면서 얘는 이 정도 시간밖에는 못 견디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생활을 즐기자는 거지 얘를 못 살렸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이거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내고요. 그리고 식물을 주고 나면은 식물한테 미안하지만 이걸 또 살 수 있는 기회에서 식물 판매업자들도 많이 이게 순환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 식물 막 20-30년 키우시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 좀 약간 마음의 짐을 좀 더는 이 순간 감사합니다. 네네. 큰 거 얻어가네요. 네. 자, 뭐 다음 신간도 또 북토크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또 다음 신간도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덕분에 너무 좋았어요. 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진짜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경아 저자의 이 끝으로 한 번만 보여드리죠. 식물 디자인의 발견. 네, 북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홈쇼핑. 자, 이 식물을 얼마? 추천하는 거 보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전화 주문해야 돼. 네네.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았어. 잘하지. 잘해. 너무 잘해.
목소리도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진짜 변하질 않는다. 어떻게 얼굴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럴 리가. 진짜야. 우리 사자성어로 방구미모라 그래. 아이, 한번 회의 여쭤봐도 종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